IoT가 편리한 거는 사실이죠. 근데 진짜 누구한테나 편리할까요? 보통 저희 고객님들 중에서 오시자마자 IoT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보통은 다 테슬라를 타고 오시고요. IT 쪽에서 근무를 하시고 그런 기계를 좋아하시는 게 보입니다. 부부로 오셨을 때 여고객님의 표정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왜 하지? 약간 싶은 것들도 있고요.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꼭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, 만약에 한다면은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위대한 젠 최 대표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정말 작은 규모로서는 뭐 물리적으로 껐다 켰다 하지 않는다 수준이면 일단 다 IoT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일단 IoT의 약자가 인터넷 온 띵스처럼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물 인터넷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뭐 음성 인식이라던가 리모트 컨트롤 정도만 가능하면은 IoT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인테리어를 할 때 IoT 수준이라고 하면은 우선은 집안에 스위치가 없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. 있더라도 보조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나의 생활 습관과 루틴에 맞춰서 조명이나 우리 집 가전 기기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. 이제 아이언맨을 생각하시면은 자비스라고 보시면 되죠. 말하거나 계단을 내려갔을 때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고 아니면 모든 것이 작동되고 그 정도 수준은 되어야 정말 진정 IoT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정도까지 되려면은 오픈 AI나 제미나이가 더 발전을 해서 나의 음성과 모든 생활 패턴과 나의 이런 생각까지도 다 AI가 학습을 하고 그거를 또 이제 발현시켜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먼 미래는 아닐 것 같습니다. 분명히 그렇게 될 건데 지금 단계에서는 내가 세팅 값에 의해서 움직인다. 조금 수동적인 형태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뭐 일단은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쉬운 건 이제 조명이죠. 온오프가 이제 무선으로 가능하고 음성으로 제어가 가능하다. 제실이나 모션 센서를 통해서 사람이 없을 때는 조명이 자동으로 꺼지고 낮과 밤 분위기에 맞춰서 이제 조도 변화나 밝기 변화가 가능하다. 이런 장점이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온도 조절, 구글 네스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데 기온이 떨어질 때는 올라가고 너무 또 올라갈 때는 자동으로 꺼주고 이런 기능 정도가 가장 좀 사용하시기 편리하고 쉬운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인테리어를 다 바꾸시기는 힘들 거예요. 지금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IoT의 기물들을 바꿈으로써 최소한의 기능을 사용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 허브라던가 뭐 천정 조명 바꾸면 한 100만 안쪽으로도 바꾸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인건비나 이런 거 제외하고 셀프로 하셨을 때 기준이고요. 단순 다운라이트 교체를 넘어서 뭐 간접 조명 스트립을 바꾼다던가 배선을 바꿔야 되는 형태 이러면은 사실 이제 인테리어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견적이 좀 많이 올라가기도 하죠. 인테리어 기준으로 기본적인 전기 공사보다 한 2배 정도는 최소 2배 정도는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비용 같은 경우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 비용을 투자하고서 정말 나와 내 가족들 모두가 만족하며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약간 춘추 전국시대처럼 뭐 다양한 브랜드들이 많이 나와 있고 뭐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를 통해서 그런 IoT 기물들을 많이 사오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인증이 안 된 거라 좀 사용하기 너무 위험해요. 요즘에는 이제 아카라 제품들이 우리나라 제품들과 호환성도 좋고 KC 인증도 돼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물의 형태인 것 같습니다. 아카라 허브를 통해서 아카라 기구들과 조합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시고 있고요.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저희 집도 지금 전체 다 IoT로 작동이 되고 있는데 구글과 스마트띵스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. 로봇 청소기나 시스템 에어컨, 뭐 전동 커튼, 다이슨 공기청정기, 뭐 스타일러, 식기세척기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또 이제 앱으로도 관리를 하고 있어요. 아카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굉장히 좀 신기하고 재밌는 기물들이 많습니다. 조명이랑 센서 등의 호환성이 굉장히 좀 우수해서 나 행동이나 환경에 대한 그런 컨트롤이 굉장히 좀 우수하다고 볼 수 있어요. 구글이나 애플 홈키트 같은 플랫폼과도 연동이 잘 돼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들이랑 좀 연동하기도 편리하고요. 계속 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KC 인증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들이 많으면 또 추가로 사용을 해볼 수도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어요. 우선은
기계치신 분들은 IoT를 하시면은 어려우실 겁니다. 어쨌든 다 전기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뭐 혹시나 통신이 끊기거나 다시 세팅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. 그럴 때 본인이 이제 직접 세팅을 하거나 뭐 기물들을 조금 손보거나 유지 보수가 필요한데 본인이 직접 그걸 컨트롤하고 나와 내 가족들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계속 그거를 변동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거 다루기가 힘들고 좀 어렵다 이런 거에 취약하다 싶으면 사실 좀 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런 걸 또 재미있어 하시는 분들이 또 사용하시기 좋습니다. 또 큰 단점이 있네요. 나중에 이 집을 이사하실 때 그 IoT 기물들을 그대로 다 가져가실 것이냐, 비싸기 때문에 가져가실 건데 그러면은 기존 집에다가 일반 아날로그 조명 기구와 스위치로 이제 변경을 해야 돼요. 그거까지도 제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사할 때 가장 좀 곤란해하는 것 같더라고요. 우선은 내가 IoT를 어느 정도까지 쓰고 싶은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가장 좀 쉽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시중에 있는 네트워크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전동 커튼을 음성 제어를 한다든가 조명 제어, 구글 네스트로 온도 제어, 그다음에 가전들끼리 연동하는 거, 요게 가장 좀 기본적인 단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좀 2단계,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센서들, 모션 센서나 제실 센서와 연동하는 것들, 무선 스위치를 설치를 해서 IoT 기물들과 스위치별로 이제 연동하는 거,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공부가 좀 필요한 상태고요. 정말 끝판왕은 나만의 루틴대로 모든 집이 다 움직이게끔 만드는 방법인데요. 집 전체를 이제 컴퓨터화하고 시스템화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내가 뭐 하나 건들거나 신경 쓸 거 없이 뭐 걸어 다니는 대로 조명이 꺼졌다 켜지고 모든 가전이 루틴대로 움직이고, 근데 어느 순간 이걸 잘못 사용하면은 집이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집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나와 내 가족이 활용이 가능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운라이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요즘에 IoT화 되어 있는 다운라이트로 교체할 수 있으니까 그거 먼저 바꾸시고, IoT 기능이 없는 조명을 사용하시더라도 릴레이라는 게 있어요. 릴레이가 IoT가 아닌 기물을 IoT로 온오프 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릴레이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, 만약에 이제 더 나아가서 조금 욕심이 더 생겼을 때 주의해야 할 점들 말씀을 드릴게요. 전기 용량이라던가 전압에 대해서도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, 이게 제대로 체크가 안 되면 발열이라던가 전기 다운 이슈가 생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꼭 전문가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. 브랜드를 좀 무작위로 혼합을 하시면은 나중에 안에서 좀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. 뭐 거실을 꺼달라 했는데 안방이 꺼진다던가, 갑자기 뭐 꺼달라 했는데 켜진다던가,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뭐 다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섞지 않고 좀 하나의 브랜드로 가시는 것이 사용하시기에는 편리할 것 같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게 나와 내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. 너무 어린 자녀라던가 노인분들이 계신 집에서는 사용하기 오히려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잘 가족들과 상의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좀 가볍게 IoT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. 그동안 저희가 인테리어 전문가로서 IoT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장단점들, 고객님들의 특성,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해봤고, 혹시나 IoT에 대해서 고민이 되시거나 나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